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제2단원 G7 과정인데요.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6-8 그래서 학습과 코칭, 그래서 코칭 학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6장에서는 이제 지적 재능 가운데서 학습 부분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학습 방법들을 쭉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학습 코칭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교재로는 125페이지고요. 그리고 코칭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이제 우리 G7 문화원에서 제가 써놓은 이 코칭의 달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학습 코칭에 대한 책도 있고, 그러니까 필요하시면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인간을 연구해 나가면서 결국은 이 코칭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이 코칭이라는 것이 원래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코치하는 건데요. 일반 회사들이 업무 효과를 더 발전시키는데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제 이 코칭을 배워서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도 이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칭이라는 것은 일반 이제 상담이나 일반 이제 티칭, 가르치는 거, 또 뭐 멘토링 해주는 거, 이런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멘토링이나 이 상담은 이제 폭이 크죠. 뭐 그 안에 밥도 있고 반찬도 있고 뭐 또 국도 있고 다양하게 다 있는데, 코칭은 그 중에 한 가지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그 필요한 부분을 이제 실행하게 하고 발전시키게 하는 그런 이제 실행 시스템이 바로 이 코칭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코칭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 뭐든지 다 그 안에서 다 다룰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코칭은 이제 티칭은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에게 막 영어를 가르치고 뭐 수학을 가르치고 선생님이 막 가르치고, 근데 코칭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코칭은 아이한테 질문을 해서 아이가 답을 스스로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상담하던 아이가 성적이 떨어진 것 때문에 고민을 해서 제가 질문 10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칭은 질문이에요. 아이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질문을 해주고 그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이 코칭에 대한 것을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자녀들을 학습 지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공부라는 것을 학원이나 학교에만 맡기시면 안 돼요. 집에서 부모가 함께 적당한 선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학교 교육보다 가정 교육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육의 열정은 있는데 교육을 다 이렇게 학교나 학원에 맡겨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애들은 이걸 어디서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만 관심 있게 이 코칭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이런 책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좀 도울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10가지, 제가 써놓은 이 책에서는 10가지의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코칭할 때. 자, 첫 번째는 여기서 이제 오프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자기 자녀와 이 코칭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대화가 되고 그렇다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야기 나눌 때 이제 오프닝 시간이에요. 아이의 좋은 점, 잘하는 점, 또 수고하는 점 이런 거 다 찾아서 칭찬해주고, 이게 친밀감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오늘은 수학에 대한 코칭을 해볼까? 다음 시간에는 뭐 국어에 대해서 코칭을 같이 해볼까? 이제 이렇게 영역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냥 공부 전체를 뭐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또 수학도 뭐 분수에 대한 건지, 또 뭐 소수점에 대한 건지, 나눗셈에 대한 건지, 뭐 도형에 대한 건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영역을 정하는 게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현재 상태를 분석을 합니다. 지금 상태, 어디까지가 이해되고 어디가 이해되지 않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체크를 해서 이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그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되고 나면은 이제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를 정하고 나면은 또 이제 그 속에서 이제 큰 목표를 정했으면은 목표가 점수 올리기인지 이 과정 이해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 재미있게 하는 데 있는 건지 그렇게 해서 요걸 이제 목표를 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과정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큰 목표만 정해놓고 야 이제 100점 맞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자 그러면 거기까지 다다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몇 단계를 거쳐가면 좋겠는지 이런 걸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목표를 정하고 이제 실행 과정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정복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용 자원을 찾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들을 활용하면 좋겠는지, 뭐 과외 선생님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지 선배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 뭐 방송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계획과 점검 계획을 짭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출발할 건지.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점검과 수정 보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진행 과정들을 하나씩 이제 체크해가지고 잘한 점은 보상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러면서 이제 수정하고 또 잘 안 되는 부분은 진행하는데 잘 안 되면 왜 안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다시 보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보상, 잘하는 부분, 방법 강화하기, 그리고 열 번째는 목표 완성, 그리고 새로운 목표 설정하기. 자,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코칭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요 절차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다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된 것처럼, 한 아이가, 이 공부하는데 문제를, 그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그걸 해결하게 해준 내용에 대한 질문인데요. 113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에 10가지 질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코칭할 때, 학습 코칭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아이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 성적이 네가 떨어져서 지금 속상해 하는데 그대로 두고 싶으냐? 아니면은 뭐 이거 다시 복구시키고 싶으냐? 그때 얘가 다시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 10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그 질문에 따라서 한번 시작해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10가지 질문 이렇게 했어요. 자,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때 수학 점수인데,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네. 가능한 모든 원인을 다 찾아보게 하고, 두 번째,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그래서 경계선을 찾는 거예요. 잘할 때와 못하기 시작할 때 원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대로 두고 싶은지, 둬도 되는가? 가능한 모든 결과를 체크해보고, 네 번째는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점수를 떨어지게 한 그 핵심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서 이해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찾고 이해의 경계선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의지를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우면 좋겠는가? 그 다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정하면 좋겠는가? 그 다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뭔가? 그때 얘는 선생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 그래서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문제를 풀어가게 됐죠. 제거해야 할 장애 요인은 뭔가? 누가 어떻게 점검을 해주면 좋겠는가?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학습 문제를 다뤄줄 수가 있어요. 요걸 조금 더 이제 그 현장에 맞게끔 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아이한테는 자, 그러면은 성적이 떨어지게 만든 그 내용은 뭐냐? 그랬더니 도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도시가 떨어지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냐? 다시 회복하고 싶다. 그래, 그러면 이걸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이해의 경계선, 도형의 어느 부분은 이해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안 되는 부분을 찾아요. 그러면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자원을 찾는 거죠. 누가 도와주면 좋겠니? 그 학교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널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언제부터 도움을 받으면 좋겠니? 한참 생각하더니 다 뭐 이틀 뒤에 또 학교 끝난 다음에 찾아가서 물어보면 선생님이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네가 했다고 하는 확인을 어떻게 해줄 수 있겠니?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질문을 통해서 방향을 찾아가게 하고 해결하게 만들어 줬죠. 자, 코칭.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한 것은 이런 책이나 또 코칭 제가 강의할 때 잘 들으시고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